안녕하십니까. 작가 홍한상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쓴 책 오사카 상인들을 중심으로 오사카의 상도, 상인 정신, 오사카의 400년의 경제사, 400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한 2시간 정도 잡아야 되는데 1시간, 1시간 쪼개서 1부, 2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. 웬만하면 한 번에 다 끝내겠습니다. 근데 2시간입니다. 아마 이 휴대폰 용량이 그렇게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자, 본 게임으로 가겠습니다. 時は今なり敵は本能寺にあり자, 1602년 6월 23일 양력 혼노지의 변, 즉 오다 노부나가 죽은 날입니다. 첫 장면에 도쿄와 이마다니 데키야 혼노지니 라고 얘기한 사람은 적은 때는 지금이다. 적은 혼노지 본능사에 있다라고 아케치 미스히데가 공격을 했습니다. 다시 한번 보실까요? 제가 소리를 죽인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. 時は今なり 소리가 안 죽네. 敵は 자, 아케지 미스히데가 오다 노부나가의 오른팔이었는데 1602년 6월 10일 음력, 양력으로는 6월 23일 새벽 3시 반경에 본능사, 교토에 있는 본능사를 공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혼노지에 있는 오다 노부나가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분전했죠. 싸웠습니다.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아케치 미스히데가 3,000명으로 공격을 했고 오다 노부나가는 당시 경호원 150명만 있었기 때문에 이 절에서 결국은 쪽수가 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. 절이 이제 폭파해버렸기 때문에 밑에 화약고가 있어서요. 본능사는 그 조총 창고였고 그 밑에 화약고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폭발한 바람에 머리카락 하나도 안 남았죠. 자, 이렇게 해서 천하는 풍신수길한테 넘어가게 됩니다. 자, 일본의 새 영웅입니다. 오다 노부나가, 도요토미 히데요시, 도쿠와 이에야스. 오다 노부나가 참 그 이노베이션 혁신의 아이콘입니다. 지금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오다 노부나가입니다. 아주 그 성질이 급하지만은 개혁 정신, 이 이노베이션 지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죠. 그래서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, 이 사람이. 두 번째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세 번째 도쿠와 이에야스인데 이 사람들이 셋이 이런 말을 하죠. 첫째, 이 사람 오다 노부나가 세여 울어라.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. 울지 않으면 죽여. 울어야 돼. 그러니까 뭐 밑에 놈이고 천하고 천하의 백성이고 간에 내가 울라고 하면 울어. 안 울어? 그럼 죽여버려. 급하죠. 그 대신 이제 아주 돌파력이 있는 사람이죠. 그렇지만은 그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아케치 미스히데한테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도 그 너무 성질이 급해서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. 그 아케치 미스히데는 천하의 2인자였습니다. 오다 노부나가 다음 가는 그 실력자였는데 오다 노부나는 IQ가 한 2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오다의 일생을 쭉 한 뭐 10년 이상 공부를 해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걸 갖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성질이 급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헛소리 하면은 그냥 아케치 미스히데를 그 발로 차는데 그냥 대충 차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축구볼 드리블 하듯이 그 큰 다사의 방에서 그냥 끝에서 끝까지 발로 차고 가니까 아케치 미스히데가 결국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세여 울어라.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게 이제 오다의 성격이고요. 풍신수길이는 세여 울어라. 울도록 만들어 주겠다.
새여 울어라, 천하야 울어라. 안 울어? 그러면 내가 울도록 만들어 줄게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뭐랄까 그 지략을 많이 써서 그 천하를 자기 쪽으로 굴러오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인간이죠. 여기도 풍신수길이도 머리는 만만치 않죠. 뭐 풍신수길이 아버지 이름이 이죽산인데 이죽산이는 그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풍신수길이는 일본에서 그 나라 이코마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그 떠돌이 광대족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산속에서 주로 이렇게 광대들하고 어울려 살다가 이제 풍신수길을 나라 이코마산이라는 데서 났는데 조금 그 힘들게 살았죠. 요 세 사람만 가지고도 얘기를 하려면 한 사람당 2시간씩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. 어쨌든 새여 울어라,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입장이고, 독과 이에야스는 새여 울어라,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. 천하여 울어라, 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. 인내심의 대가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처럼 안 울면 죽여버린다는 이 사람은 49살에 죽었어요. 성질이 급하니까 제일 일찍 죽었어요. 이 사람은 울도록 만들어주겠다. 기다리는 사람이에요. 그렇지만 이 사람은 62살에 죽었고, 덕천강이는 새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. 73살에 죽었습니다. 제일 장수했어요. 그리고 제일 무능했어요. 제가 볼 때 이 세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덕천강에 제일 무능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당대에 49살에 권력이 끝나버렸고 이 사람 62살에 뭐 자기 마누라 애들 다 죽어버렸고 이 사람은 막부 260년을 열어가지고 260년간 자손들에게 일본을 물려주면서 잘 살았죠. 그러니까 인생이란 참 묘한 겁니다. 머리는 내가 볼 때 오다 노바가 제일 좋았어요. 그런데 가장 무능한 덕천강이가 인내심의 대가인 덕천강이가 결국 천하를 끌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. 자, 오다의 정책은 나중에 이제 이 사람 굉장히 그 이노베이션을 한 게 많은데 화면상에만 잠깐 보시고 이것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가겠습니다. 자, 오다 노부나가가 죽으면서 풍신수길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. 오다 노부나가 죽은 날 풍신수길이는 그 일본의 오카야마 옆에 있는 그 다카마 성이라고 그 다카마 성에 5만 명을 데리고 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오야붕이 죽었다는 급정이 날라 들어왔고 결국 회군하죠. 회군을 해서 결국 아케치 미시히데를 토벌하고 본인이 이제 천하의 그 쇼군 관백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오사카 성을 축조하는 일이었죠. 당대 최고의 성입니다. 당대의 가장 큰 성이고 가장 그 첨단 토목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지은 거죠. 그 오사카 성의 그 여러 가지 그 건축 상황을 보면 일단 그 당시에서는 가장 높은 성이었습니다. 그리고 건축 규모도 제일 크고요. 그리고 아주 과학적입니다. 요새 그 일본이 그 풍신수길이는 건축가였다라는 그런 지금 다큐멘터리나 이런 그 토론 프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들어보면 뭐 들어본 게 아니라 뭐 전 개인적으로 이미 풍신수길이가 상당한 건축가였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 풍신수길이가 지은 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성이 이제 그 히메지 성인데 히메지 성은 원래 있었던 거를 풍신수길에 개조했거든요. 근데 히메지 성을 제가 한 대여섯 번 올라가 보면 그 성의 구조가 엄청 과학적이고 이 난공불락의 성으로 지었는데 그거보다 더 난공불락의 성을 지은 게 이겁니다. 오사카 성이. 그래서 이 오사카 성의 과학을 뜯어보면 정말로 그 공격당해도 쉽게 안 넘어가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성만 가지고 또 얘기하려면 또 한 2시간 걸리니까 어쨌든 자 가겠습니다. 통상적으로 여기 침이 이런 데 이렇게 걸려 있는 거는 원래 그 리얼 황금입니다. 100%. 그래서 현재 나고야성에 그 여기 걸려 있는 침이는요. 요거는요. 지금 42kg의 황금이죠. 나고야성 거는 덕천강에게 지은 거. 이쪽 거는 제가 뺑길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원래는 우리가 황금이었어요. 원래는. 그만큼 황금이 많았다는 거죠. 풍신수일이가 천하 통일한 무렵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황금의 양이 한 5조 원어치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걸 갖다 단 3년 만에 지었는데 1583년부터 1586년까지 3년에 걸쳐 지었잖아요. 지었는데 그렇게 빨리 진 거는 이 당시 뭐 브로도저나 무슨 뭐 크레인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순전히 사람 힘으로 해야 되는데 빨리 질 수 있는 거는 신상필벌. 일을 잘하면 상을 듬뿍 주고 일을 못하면 그냥 가짜 죽여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기왕 일하는 거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
열심히 일해갖고 상 받는 게 낫다. 그래가지고 풍신수길이가 5조 원어치의 황금을 쌓아놓고 있다가 일을 잘하는 장수에게 하룻밤에 보너스를 준 게 600억 원이라는 지금 설이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신상필벌을 아주 확실하게 정형을 해서 단 3년 만에 이걸 당대 최대의 건물을 지어버린 거죠. 자, 여기 보면 제가 신상필벌, 강력한 신상필벌을 했다는 거고, 천하통일 이후의 정책입니다. 그다음 미천한 신분 극복을 위한, 그러니까 본인이 광대에다 바늘장사에다 뭐 이런 아주 하찮은 사람이고, 풍신수길이는 그 평민 이하의 신분입니다. 예, 떠돌이 광대조 자식이니까요. 그래서 이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. 자기 출신이. 왜냐하면 오다 노부나가나 덕선 강희 같은 경우는 이 원래 그 귀족, 그 성준의 집 그 자식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대로 아주 잘 산 사람들입니다. 근데 풍신수길이는 평민도 안 되는, 사무라이는 물론이고 평민조차 안 되는 신분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 컴플렉스가 엄청 강했다고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자기 그 컴플렉스를 말하자면, 내가 성주의 자식은 아니지만 난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일단 임진왜란을 익혀가지고 조선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조선 침략을 할 때 그렇게 단순한 인간이 아니죠, 풍신수길이라. 이게 이제 네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. 첫째는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자 납치. 첨단 기술 확보. 이게 뭐겠습니까? 첫째는 도공이죠. 두 번째는 금박, 은박, 동재련 기술자. 금박, 은박, 동재련.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리고 기타 뭐 집을 잘 된 목수라든지, 그러니까 기술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, 된장이라도 잘 만들면 다 잡아왔어요. 그 한반도의 기술자 중에 기술자는 다 잡아온 겁니다. 그래서 그 된장 기술자도 저 시코쿠의 그 쇼토지마라는 섬에 가니까 그 임진왜란 때 끌려온 된장 기술자 집안이 살고 있더라고요. 제가 가보니까. 자, 또 하나는 기술자는 이제 10만 명을 잡아간 거고요. 또 하나는 취직전쟁입니다. 그 일본이 266개의 번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번이 망한 번이 상당히 많습니다. 수십 개 되는데 그 수십 개 번에 성주를 갈아쳐버리죠. 자기 부하로 이제 갖다 놓는 겁니다. 예를 들면 구마모도 같으면은 가토 기요마사한테 구마모도 성을 줘버리잖아요. 그러면 구마모도가 가서 그냥 뭐 그 들어앉는 게 아니고 일단 구마모도 성의 성주를 잡아서 죽이고, 그 밑에 있는 사무라이들 중에서 삐딱한 새끼들 다 잡아 죽여버리고, 그 다음에 나머지 발벌놈들은 그냥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성주가 된과 동시에 자기 밑에 부하들을 전부 요직을 다 준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전임 성주의 밑에 있던 사무라이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봉급을 주는 주체가 사라져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그래서 봉급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? 방법이 없어요. 그 사무라이가 무슨 뭐 지가 대장간에서 일해본 경우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해보지도 못했고 뭐 논도 다 뺏겼죠.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. 칼을 잘 쓰기 때문에 살인청법을 하는 겁니다. 누가 뭐 사람 좀 죽여달라고 돈 몇백만 원 줄 테니까 그러면 사람 죽여주는 겁니다. 먹고 살기 위해서. 이러다 보니까 신문의 사회면이 피를 얼룩지는 거죠. 뭐 그 당시에 신문은 없었겠지만 뭐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놈들을 어디에 취직을 시켜야 된다, 월급을 주는데. 그런데 일본 내에서는 월급 줄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한반도를 먹으면 된다. 그래서 한반도를 먹으면 일자리가 30만 개는 생긴다. 그래서 당시 떠돌이 사무라이가 한 뭐 3, 40만 됐다는데, 얘네들을 한반도에 취직을 하려고 취직 전쟁을 시키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겁니다. 그다음에 불만 세계 청소. 그다음에 이제 불만을 가진 놈들이 되게 많아요. 이 풍신수길에 집권을 하면서 뭐 저런 하찮은 놈, 자기는 그래도 사무라이인데 저거는 뭐 사무라이도 안 되는 평민 이하의 광대한테 내가 지금 그 밑에 있으려니까 저 새끼 죽여야 된다, 이런 놈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한반도의 전쟁에 내몰아 가지고 다 거기서 죽어버리게끔, 이런 목적이 또 있었고요. 또 하나는 내수의 진작. 자기가 정권을 잡긴 잡았는데 경제를 잘 몰라요. 풍신수길이야.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.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가 안 좋거든요. 얘가 정권을 잡긴 잡았지만은 돈은 자기가 다 뺏어서 황금을 5조 원어치 쌓아놓고 있었는데, 이게 지금 집권을 한 다음에 항상 문제는 행정입니다. 행정과 경제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무력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
행정을 여하히 잘하느냐, 경제를 여하히 잘 건설해 나가느냐, 이게 이제 그 핵심이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제학을 배운 적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. 그래서 그게 내수의 진작이 소위 일테면 그 다도 보급 같은 것도 다 이 내수의 진작의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 다도를 보급하려면 찻잔이 있어야 되죠. 그러면 이 도자기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. 그 당시에는 뭐 은, 뭐 동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 그릇 같은 게 그 많지가 않았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도자기를 굽는 게 더 빨랐죠. 불가마에 넣어가지고 한 4일만 떼면 그냥 이 사발이 그냥 뭐 몇천 개씩 그 한 가마에 쏟아지니까. 그러면 이 다도가 되려면 도코노마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. 이 다도가 되려면 첫째는 이제 찻잔이 있어야 되고, 그다음에 차상이 있어야 되고, 물론 땅바닥에 다다미 위에서 많이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다실이 있어야 됩니다. 다도를 하려면 그 다실을 많이 다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건축이 발전한다는 거고, 그 다실 내에는 또 이 도코노마라는 게 있죠. 족자로는 그 밑에 그 꽃병이 하나 있는 거. 그런 다실을 만들려면 건축이 따라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경기를 항상 부양하는 거는 건축입니다. 아파트 산업이야, 아파트. 우리가 요새 같으면 아파트 짓는 게 항상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안에 텔레비, 냉장고, 세탁기를 넣어야 되고 뭐 갈아야 되고, 그러다 보면 경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. 말하자면 다시를 통해서 건설 경기를 부양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시는 다다미부터 시작해서 도코노마부터 그 안에 족자도 걸어야 되니까 그림 산업부터 거기에 또 화병을 놔야 되니까 다도부터 그다음에 꽃꽂이 화도부터 이렇게 다 있게 많아까지 다 발전하는 거거든요. 그게 내수가 진작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네 가지 목적으로 이제 조선을 친 거죠. 자, 그러나 이 전쟁은 실패했죠. 왜냐하면 풍신수리가 군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5조 갖고는 남의 나라를 칠 수 있는 그 국제전을 할 수 없습니다. 그 정도 돈 가지고. 그러니까 지가 태합은이라고 그래가지고 화폐를 발행했죠. 발행했는데 이 화폐가 불과 돈을 뭐 무제한으로 찍어내다 보니까 인플레가 생겨가지고 3개월 만에 발행 중지, 유통 금지 딱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임진왜란에 참전한 장수들에게 자부담으로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죠. 이게 사실은 임진왜란에 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. 자, 풍신수리가 한 일 중에 하나는 천하의 제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오사카를 천하의 경제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오사카의 3대 시장을 엽니다. 3대 시장. 그 3대 시장이 뭐냐면 나카노시마라는 데가 있습니다. 지금 오사카는 두 쪽으로 쪼개져 있는데 한쪽은 남쪽, 미남이라고 합니다. 또 한쪽은 키타, 이렇게 북쪽이죠. 이 북쪽에 나카노시마가 지금 관청거리입니다. 그래서 거기는 주로 큰 회사들이나 대기업이나 관청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 지역을 나카노시마라고 하고, 나카노시마에는 이때 쌀이 적어도 몇천 건만씩 들어갈 수 있는 쌀 창고가 그 강변에 지붕을 맞대고 수백 개가 늘어서 있었다고 합니다. 일본 돈 만행짜리에 그려져 있는 후쿠자와 유기치의 아버지가 바로 그 나카노시마의 창고직이었습니다. 오이타본 출신의 오이타에서 파견된 창고직이었죠. 쌀 창고직이. 그다음에 텐마라는 데가 있는데 이 텐마는 뭐 오사카 시내죠. 여기 과일 시장을 열었습니다. 그래서 천하의 과일은 여기다 집합. 이게 쌀 외 제외한 뭐 채소 같은 거는 뭐 채소 종류가 많잖아. 뭐 배추 뭐 다 할 것 없이 이런 걸 다 집결. 그다음에 이 자코바라는 데는 어시장을 만들었습니다. 일본 사람은 그 생선을 많이 먹잖아요. 그 생선을 다 여기다 생선 시장을 열었어요. 요걸 연 이유는 뭐냐면 특히 나카노시마의 쌀 시장은 당시 일본의 그 1년 쌀 생산량이 약 8,400만 가마이 정도 됐다고 합니다. 2,800만 석인데 일본은 쌀 한 가마니가 쌀 한 석이 3가마입니다. 60kg들이. 우리는 쌀 한 석이 2가마니에요. 80kg이고. 그래서 2,800만 석, 즉 8,400만 가마의 쌀 중에 지방의 번주에게 명령을 해서 은혜 번에서 지금 그 써야 될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오사카로 올라와서 오사카의 쌀 시장에서 거기서 현금화 시켜서 내려가는데 세금은 내가 걷는다. 막 이렇게 명령을 내가지고 이 쌀 시장의 거래는 오사카가 독점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죠.
그래서 오사카의 쌀 시장이 당시에는 최대의 쌀 시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은 쌀을 파는 그에 대한 그 세금을 받아들이는 거를 통해서 뭐 지방번의 경제를 통제하고 자기가 지방번을 자기 말을 잘 듣게 하는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제 이 나카노시마의 쌀 시장이 생겨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뭐 실제로 그렇고 또 지방번들도 어쨌든 그 쌀을 오사카를 올려 보냈다가 거기서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지방으로 갖고 내려가야 지방에서 자기가 거기서 이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. 뭐 궁을 하나 유지하려면 성을 하나 유지하려면 거기에 뭐 들어가는 돈이 뭐 그 궁녀들 봉급도 줘야 되고 일본 궁녀의 봉급은 상궁의 월급을 비교해 보면요. 한국의 그 조선시대 상궁과 일본의 그 상궁의 월급이 일본이 10배가 많았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쌀과 채소와 생선, 새 시장을 이를테면 국립시장을 여는 겁니다. 국립시장. 그리고 요거 외에는 나머지 시장들은 임의로 쌀 장사나 채소 장사나 이런 거를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대규모 장사는 전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요 세 가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상인들을 이 오사카에 오미상인만 해도 그때 온 오미상인이 약 뭐 12,000명이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풍신수길의 명령에 따라서 이동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오사카 시내 그 제일 중심가인 돈톤보리에서 조금만 걸어가시면은 마라토너가 밤새도록 매운 쌀이 달리는 데 있잖아요. 거기가 신사이바시라는 데 아니에요. 그 신사이바시는 신사이바시, 신사이 다리라는 뜻인데 신사이는 사람 이름입니다. 오카다 신사이라고 바로 그 오미상인이 12,000명이 오사카 신사이바시 쪽으로 왔을 때 그때 그 상인의 우두머리, 총 우두머리였습니다. 오카다 신사이. 바로 이 쌀 장사를 책임지고 그 세금을 풍신수길한테 잘 바치는 그런 우두머리를 한 사람이죠. 그게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남아서 지금도 신사이바시, 제일 오사카의 번화가 약간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풍신수길은 이제 천하의 경제로 잡았습니다. 자, 이 무렵에 자, 풍신수길은 성은 졌는데 성막하고 되는 일이 아니죠. 그 오사카 시내를 전부 도로 정비를 해야 되고 특히 상수 하수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. 그러니까 집권을 한 거는 힘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여름에 장마가 진다든지 홍수가 진다든지 하면 시내에 물이 잘 빠져야 되고 시내가 물에 잠기면 안 되잖아요. 그럼 뭐 마비가 되는 거니까. 그래서 그 지금도 그 풍신수길이가 지은 그 하수 시설이 지금 오사카에 남아 있습니다. 견학 코스로 돼 있어요. 그래서 거기가 지금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상수도 하수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업자, 토목업자가 필요한 겁니다. 바로 이 사람이 요도야 조안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풍신수길이는 뭐 건축 토목에 대해서 좀 알긴 안다고 하지만 전문가는 아니니까 결국 이 사람한테 오사카 시내의 모든 토목 공사를 진행하게 만들었죠. 이 사람은 이제 역발상으로 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공사를 할 때 집채만한 땅을 파보니까 집채만한 돌이 땅속에 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. 그 당시에 뭐 브로드와 포크레인이 없으니까. 그래서 거기에 좀 건물을 줘야 되는데 너무 큰 돌이 거기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서 그 일부 3분의 1은 땅에 묻혀 있고 3분의 2 정도는 이제 툭 튀어나온 큰 어마어마한 큰 돌인데 그걸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. 그 오사카 성의 그 바로 앞에 있는 큰 돌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오사카 성을 질 때 그게 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.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할까 궁리했는데 요도와 조안이 자기가 해결했다고 그래서 맡겼어요. 맡겼더니 그 큰 돌이 있는 바로 밑에다가 큰 돌보다 더 큰 구멍을 팠습니다. 삽으로. 그건 뭐 쉽겠죠. 큰 돌은 옮기지 못해도 흙은 팔 수 있으니까요. 그래가지고 그 돌보다 더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돌을 웅덩이 속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. 소들이 땡겨가지고. 그래서 결국 쭉 들어가고 평지를 만들어버렸어요. 이 얘기를 듣고 풍신수길이가 어마어마하게 요도야 조안을 칭찬하면서 이 사람한테 관급 토목공사, 오사카의 시내를 만드는 모든 토목공사 다 맡겨버리죠.
요도야 조안이 그래서 떼돈을 벌었고 바로 그 오사카에 지금 그 기차역 전철역 중에 하나 유명한 요도야바시라는 역이 있는데 그 요도야바시 역이 바로 요도야 조안의 이름을 따서 요도야바시가 된 겁니다. 그 정도로 오사카에 아주 거부했죠. 당시에서는 아마 최대로 돈이 많았을 겁니다. 결국 이 사람도 6대 정도 가다가 이제 번역하다 망한 집안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배신을 때려가지고 풍신수길에 죽고 난 다음에 세키가하라 전투에서는 덕천강이의 편에 서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덕천강이한테 세키가하라 전투가 이제 1601년 9월 1일 날 이제 세키가하라에서 벌어지잖아요. 그럴 때 덕천강이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. 자기는 병력이 72,000이고 풍신수길을 대신한 이시다 미즈나리가 82,000으로 나왔는데 경제력도 저쪽이 풍신수길이 훨씬 우수하고 뭐 풍신수길이 죽었지만은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돈도 많고 병참이 잘 됐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제 그 사기 문제도 있었는데 어쨌든 특히 이제 덕천강이 이제 병참이 좀 딸리죠. 그러니까 덕천강이 찾아가가지고 요도야 조안이가 내가 병참을 무제한으로 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. 덕천강이가 저 자식이 이제 풍신수길이 밑에서 건축 토목을 해갖고 떼돈을 본 놈인데 저게 왜 배신을 때리고 나한테 무제한으로 병참을 대준다 그러는 거지? 그리고 왜 네가 나한테 병참을 대준다는 거냐? 난데없이 그랬더니 전하 천하는 도입니다. 그러니까 이 천하의 권력이 덕천강이 쪽으로 간다고 이 사람은 예상을 한 거예요. 왜냐면 풍신수길이는 이미 죽어버렸고 임진이 하나 쳐가지고 그 아들하고 이제 마누라 천만 요도기미만 남았고 그 밑에 이제 장수들만 남았는데 사실 오야봉이 이제 죽어버리니까 저쪽은 매이 좀 빠진 겁니다. 그래서 그때 그 대세를 판단하는 모든 성주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덕천강의 편을 들었거든요. 그런데 덕천강의 입장에서는 좀 돈이 없어. 이 전쟁이라는 건 돈으로 하는 거니까. 그래서 병참 때문에 고민을 할 때 텐트도 못 치고 천막도 못 치면서 전쟁을 해야 될 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요도야 조안의 말을 제가 병참을 뭐 쌀이고 뭐 텐트고 뭐 무제한으로 대준다고 하니까 저 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밑에 있는 부하들이 지금은 고향이 손이라도 빌려야 된다고 너무 화급하니까 그래서 결국 요도야 조안의 제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병참을 무제한대로 확보하면서 뭐 아침 8시에 붙은 전쟁이 뭐 오후 3시 안에 뭐 결판 나버렸으니까요. 덕천강이 압승이었죠. 그러고 나서 덕천강이가 요도야 조안을 불러가지고 너 때문에 전쟁에 이겼다. 고맙다. 네 소원이 있으면 하나 말해봐라. 들어주겠다. 그러니까 전하, 저는 뭐 전하의 열렬한 광팬으로서 소원이 없습니다. 그래도 하나 얘기해봐라. 내가 너한테 뭐 하나 뭐 좀 도와주고 싶은데 쉽게 얘기하면 성주짜리 하나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. 그 성주면 뭐 끝나는 거죠. 대명이면 다 이면 돼. 근데 요도야 조안이 뜻밖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전하, 저 들판에 널려있는 수많은 시체를 치우게 해주십시오. 그러니까 덕천강이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저거 지금 시체가 막 들판에 그냥 널려있는데 저거 치우지 않으면은 썩으면 냄새나고 그냥 잘못하면 또 이 병 같은 거 전염병 같은 거 돌고 하니까 이걸 자기가 치우려고 해서 돈을 들여갖고 그런데 치우게 한다니까 저는 무슨 계산으로 저러지? 그러니까 요도야 조안이 빨리 치우지 않으면 시체가 좀 불쾌합니다. 지금 9월 1일이면 일본이 아주 더울 때인데 그 냄새도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공짜로? 그랬더니 제가 전화한테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?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도야 조안이 거기 시체를 치우면서 그 시체 옆에 있는 총과 조총 그 다음에 칼, 방패, 투구 이런 걸 싹 긁어 가져갔습니다. 사무라이들이 쓰는 칼은요 칼 한 자루값이 최하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합니다. 일본에 뭐 명검, 명도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요새 날 그 뭐 나오는 거 뭐 엄청 비싼 거 많잖아요. 뭐 몇 억짜리 뭐 이런 거. 근데 니폰도가 값이 비싸요. 그러니까 시체 다 치우고 그 옆에 있는 니폰도 뭐
투구, 이 투구도 굉장히 비쌉니다. 일본에. 갑옷도 비싸고. 그래서 이런 걸 싹 걷어가지고 해보니까 시체 다 치우고도 돈이 그냥 엄청나게 남았대요. 엄청나게. 그래서 나중에 요도야 조안이 그 총칼 방패 투구 갑옷 다 걷어가지고 장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무릎을 치면서 덕천광이가 장사꾼은 장사꾼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. 바로 그 요도야 조안이 이제 이런 토목공사를 천하의 부엌, 오사카가 천하의 부엌이라고 합니다. 오사카를 가리켜서 없는 것이 없다. 오사카에는. 그래서 천하의 부엌인데 바로 건축 토목공사는 요도야 조안이 다 해결을 해준 거죠. 자, 임진왜란이 났을 때 뭐 봉신수길이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지만은 바로 이제 도공들을 잡아갔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. 조선도공 4,000명이 잡혀갔고 이거는 조선도공의 99%, 그리고 큐슈 히젠본의 나베시마 나오시게가 공주 반포면에서 도공 이삼평 이 사람을 잡아간 거죠. 잡아가서 이 사람들이 1608년부터 백자 청주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네덜란드 도인도에서 통해서 이제 유럽에 수출해갖고 떼돈을 번 거죠. 바로 이제 아리따에 가면 이삼평에 이 사람이 일본 최초로 청자백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뻐근하게 그냥 그 기념비를 만들어 줬습니다. 저도 뭐 가봤고 이삼평 14선선 얘가 제 친구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지금 이삼평 신사입니다. 여기가 바로 그 이삼평 14선 금강승평인데 금강은 금강에서 자기네가 잡혀왔기 때문에 성이 금강이 된 겁니다. 이시성을 버리고.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안 지가 한 20년 넘었는데 참 이 친구 만나서 그 자기 조상 얘기 들으면 참 재밌어요.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점도 많고 저한테 지금 그또 일대 조상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. 돈을 많이 벌었어요. 이삼평이가. 제가 이삼평 재벌대다라는 그 동영상 지금 유튜브에 하나 올려놨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. 이삼평. 그래서 얘네들이 잘 살았어요. 자, 이게 뭐 그때 끌려간 조선 이것도 다 제가 말씀드렸죠. 초기에 이삼평이 일본에 끌려갔을 때 초기에 만든 작품이 이런 겁니다. 이런 걸 만들었죠. 이게 보면 뭐 우리나라 백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? 처음에는. 그런데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와가지고 OEM을 하죠. 야, 이거 일본 유럽에 갖다 팔아보니까 잘 안 팔려. 이렇게 간단하면 안 돼. 색깔이 좀 컬러풀해야 되고. 그래서 OEM을 한 겁니다. OEM을 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줘. 화려하게. 어?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게 간 겁니다. 그 조선도공이 이런 거나 만들다가 그 유럽에 갖다 팔라고 하니까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이렇게 간 겁니다. 그 또 주문이 또 오는 겁니다. 이거보다 더 화려하게 해달라고. 그러니까 이렇게 간 겁니다. 이게 뭐 이게 지금 조선도공이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. 이 정도 되면 이게 기술이 따라 준 거죠. 지금 이 사이즈를 보세요. 이게 제가 일부러 이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지금 제가 뭐 키는 작지만은 이게 그래도 1m 넘는 겁니다.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유럽에 수출했거든요. 이게 지금 뭐 조선 사람이 만들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 아니에요? 이런 걸 갖다 팔으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떼돈을 버는 겁니다.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주식회사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거든. 지금까지 이익 배당률이 그 100만 원 투자하면 연말에 60만 원을 줬다고 60%의 이익을 줬어요. 최고로 조금 줬을 때가 12%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 사다가 유럽에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갖다 팔아가지고 떼돈을 벌어버렸거든.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.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사이즈가 크면요 가마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이 나면 이 흙의 성형을 할 때 여기에 흙 속에 바늘구멍만한 기포라도 있으면 불에 들어가서 1300도의 고온이 이 불이 닿으면 이 기포가 있으면 터져버려요. 그럼 상품 가치가 제로가 돼버립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요 완제품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려면 수백 개 고야 이런 거 하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. 이건 내 친구들이 뭐 도예가들이 많아서 다 뭐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값이 비쌉니다. 어느 정도 비싸냐면 이게 10kg라고 치면 20kg라고 치면 금 20kg라고 바꿨어요. 동인도 회사가. 그러니까 이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. 작은 거는 좀 쉽습니다. 작은 거는 반쪽을 잘하면 기포가 안 생기는데 이렇게 크면 이 기포가 들어가면 아주 빵원이 제로가 돼버리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었죠. 자, 그랬는데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좀 문제가 생겼죠. 이게 지금 동인도 회사가 이제 그
일본에서 이제 조선 도공들이 만든 도자기를 갖다가 수출해 가지고 떼돈을 벌었는데 소위 뭐 튤립 버블이라는 게 생기잖아요. 이게 1634년에 만든 샘퍼 아우구스투스라는 튤립인데 이게 한 송이 한 뿌리 가격이 5만 달러 지금 돈을 치면 걔들 말로는 그 말 4마리가 끄는 마차 한 대 값이었다고 그래요. 그 당시에. 그러니까 저 튤립 뿌리 하나가 자동차 한 대 값이었던 거죠. 요새 치면은 에쿠스 한 대 값도 더 되는 그 정도 되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내란 사람들이 그 동인도 회사한테 전 국민이 그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배팅을 이익이 뭐 60%에서 12%까지 줬으니까 연말에 돈을 뭐 무지하게 많이 버는 겁니다. 무려 뭐 100년간 그 일본에서 그걸 수입해다가 팔았으니까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기업들이 있고 있으면 기업의 주식을 사면 되는데 그 당시엔 기업이라는 게 동인도 회사가 세계 최초로 생긴 주식회사거든요. 기업이 없으니까 저런 거 튤립을 사가지고 저걸 잘 길러서 잘 사는 나라인 영국, 독일, 프랑스, 덴마크 이런데 스페인, 이태리 이런데 가서 저걸 분양해서 팔으면 떼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걸 사서 길렀는데 이 샘퍼라는 말은 이건 영어가 아닙니다. 이 스페인어인데 샘프레라고 샘프레. 샘프레라는 말은 그저 바르셀로나 올림픽 끝날 때 보면은 샘프레 아우 샘프레 때 이래 그 사라 브라이트만이 그 노래를 그 부르잖아요. 이거는 영원한 샘프가 아니라 샘프레. 영원한 끊임없는 샘프레 아우 아미고 영원한 친구여 그런 노래를 부를 때 그 스페인어입니다. 샘프레 아우구스투스라는 게 현자 이름이죠. 와이즈맨. 이 꽃 이름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아니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돈 많은 사람이 이게 처음에는 이거 한 송이에 무슨 뭐 5만 달러에 샀다고 그러지만 자기들도 분양 질러갖고 잘 구건을 늘리면은 이게 뭐 급속도로 늘어날 텐데 그 당시에는 5만 달러가 처음에 살 때는 비싸지만 비싼데 그 두 번째 살 때도 5만 달러 안 사잖아요. 그러니까 거품이 꺼져가지고 완전히 튤립 버블 때문에 그때 내가 망해버리거든. 엄청 타격감 받았지. 뭐 이런 이제 튤립 버블 같은 게 생긴 거죠. 자, 이거는 뭐, 이 청나라의 도자기인데, 청나라는 이제 그 경덕진에서 1644년에 그 만력제 신종이 경덕진에 생산되는 모든 도자기 해외 수출을 다 중지시켜버려갖고 그 반사 이익으로 임난도공, 일본에 끌려간 임난도공과 일본이 떼돈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만력제 신종은 아편 중독자였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고 정치가 제대로 안 됐어요.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도자기 품질이 우수해서 유럽에 갖다 팔아먹을 수 있었는데 만력제 신종이 헛소리하고 도자기 수출 중단해버린 데다가 막 그 북쪽에서 그 자꾸 전쟁을 갖고 하고 이러니까 너무 그 머리에 스트레스 받았고 그 아편 중독자가 돼버린 거거든. 자,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잘 돈을 벌었습니다. 자, 풍신수기는 임진왜란에 졌기 때문에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. 그게 성공하지 못하니까. 자, 그래서 이제 전쟁 때는 돌아가야 되는데 샥 잠깐 돌았는데 아직 안 도네. 그래서 이제 아이, 아이, 죄송합니다. 이게 데스크탑이 잘 되는 건데 또 갑자기 또 안 되고. 뒤이어서 요 끊고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.